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철 한파 속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당진 솔매성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부님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 9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충남도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 돕기 번국민 모금 운동으로 목표 금액은 171억 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그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은 한국 가톨릭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4번째로 추기경이 된 유흥식 대주교가 충남 논산 출신이고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도 충남 당진 출신입니다. 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는데요. 덩달아 당진 솔매성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카오에 가는 날짜가 정해졌다. 아주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조선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배우고 지금 이렇게 서해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16살의 청년 김대건은 1837년 가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 의주를 거쳐 5,000km를 걸어 당시 포르투갈령이던 중국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중국 상해에서 국내 최초로 신부가 된 김대건은 8년 뒤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음해 6월 체포돼 9월 한강변 세남터에서 순교합니다.
김대근 신부의 아버지는 아들을 신학교로 보냈다는 이유로 1839년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 김대근 신부의 가문은 4대에 걸쳐서 11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양반 출신이었지만 신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김 신부의 평등과 애민 정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신부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등재됐는데 종교인으로는 마더 테라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성인 최초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동상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훌륭하신 김대근 신부의 동상이 지금 설립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세계 수도 원장들의 동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공간에 성 김대근 신부의 동상이 설립되어서 모든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성인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김 신부가 태어난 당진 솔매성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후 매년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솔매성지를 예산과 서산 등 인근 지역의 순례길과 연결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산의 여사울 성지, 베네드리 성지, 서산의 해미 성지, 홍성의 홍주 성지, 그리고 보령의 갈매무 성지와 연결하는 내포 천주교 순례길로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충남도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 청춘을 바친 김대건 신부.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그의 정신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부님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고 결과에 따라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충남도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 운동으로 올해의 목표 금액은 171억 원인데요. 슬로건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충남으로 정해졌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의 경우 도민 한 사람당 모금액이 4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며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여기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까지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11월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까지 쌓인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 기간으로 봐도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적자 기간입니다. 수출의 역성장은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주요 수출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1%가 증가했고요.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이미 전년 대비 2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인 수출, 한국 수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내년 역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실효성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창단한 당진 시민축구단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회계, 감사, 운영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은 연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축구단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예산의 실효성과 재정 자립 방안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창단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당진시는 연 8억 원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축구단은 창단 당시부터 시민들에게 밝힌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을 지원받았는데요. 지난해에는 당진시로부터 8억 원, 충남도로부터 1억 원의 예산을 받아 총 9억 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올해에는 K3 리그 진출을 이유로 당진시가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이 올해 티켓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한 석당 5천 원씩 모두 800만 원뿐이었으며 지금까지 자체 수익금은 총 3억 원가량입니다. 부진한 성적에 따른 리그 강등으로 당진 시민축구단이 다시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봉균 의원은 총회 승인 없이 사업과 예산을 집행했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진시민축구단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전문 감사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감사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영욱 의원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결 정족수를 갖춘 이사회는 단 2번뿐이었다며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감사 이인의 날인이 없고 감사에게 감사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체육진흥과는 당진 시민축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산시가 중소형 폐가전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무상수거를 추진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서산시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산시가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5개 이상 동시에 배출할 때만 무상 방문 수거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아파트 단지와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수거함의 설치나 운영 방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서산시는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자원순환공제조합과 지난 11월 1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2월까지 수거함 135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자원순환공제조합은 수거함과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해수된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출 가능한 품목은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전자레인지 등 높이 1m 미만의 모든 가전제품입니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민들은 더 편리하게 가전제품 배출이 가능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던 가전제품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잘 분류되어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수거함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전제품 무상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이용 과장이었습니다. 당진에서 조류 세밀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월 진행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당진 지역 학생들이 직접 그린 유리창에 부딪혀 사망한 야생조류 16종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오는 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투명 유리 등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조류는 한 해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